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지난 대선 직전 새누리당 실세 그리고 국가정보원 간부들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간에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삼각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과 관련된 특검을 둘러싼 논의 상황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이시고요.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언론에서 좀 연일 보도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핵심 실세 의원 그리고 국정원 인사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계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으로 이어지는 이 전화통화 흐름, 검찰이 파악하고도 통화 내역을 법원에 증거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네네.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의원님께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부 언론에 이제 그런 기사가 났죠. 작년에 대체 제 기억에 이제 9월 11일로 기억을 합니다. 예. 2013년 9월 11일 그날에 이제 원세훈 씨 공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의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 검찰이 국정원의 참모 2차장하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 그리고 국정원의 유명한 박원동 국장과 지금 이제 중국 대사로 가 있는 권영세 당시 선거대책본부장과 그 민감하던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전화 통화가 있었고 예. 특히 권영세 씨와 박원동 국장 그리고 김용판 서울청장으로 연결되는 이 전화통화 내역도 있었다는 걸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일부 이제 신문에 한겨레 신문을 포함한 신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서상기 의원이나 권영세 주중대사가 아닌 새누리당의 실세 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분과 국정원의 인사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계장 그리고 예. 김병찬 씨를 통해서 김용판 씨에게 보고되는 이러한 통화 내역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이제 이것이 증거로 제대로 제출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증거로 제출이 안 된 게 아니고 증거로 제출은 됐습니다만은 그 실제로 쓸모가 없도록 즉 새누리당 실세 의원이 누군지에 대한 실명을 가린 채 그냥 통화 내역이 있었고 전화번호만 밝힌 그러한 것을 제출을 한 겁니다. 예. 지금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이런 전화 통화 내역. 네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번 판결문에는 전혀 거론조차도 안 됐죠. 왜 그런 거 하니 이것을 검찰이 증거로 제출했다고 이제 신문에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니까 검찰의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2차장이 공보관 아니겠습니까? 예. 브리핑을 하면서 필요한 건 다 제출을 했다. 그 내역까지 통화 내역까지 다 제출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김용판 씨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로 검찰이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즉 예. 무관하지 않고 이 새누리당 실세 의원과 통화 내역이 김용판 씨가 그렇게 서둘러서 12월 16일, 17일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언론 브리핑을 하게끔 만든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출되면서 실명이 가려워진 채 제출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실명이 밝혀지고 그러면 그 실명으로 거론된 그 의원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 비로소 증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통화 내역이. 예. 근데 그 실명도 밝히지 않았고 당연히 증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사가 판단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재판, 무죄 재판이 원인이 여러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것이 채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실하게 제출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네네. 검찰이 전화번호가 누구 명의인지 이 실명을 밝혀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재판 결과 달라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서울중앙지법의 이모 재판장이 이번에 무죄 판결했는데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제대로 했으면 저는 유죄가 가능했고 유죄라는 것을 확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 이 여당 실세 의원의 통화 내역까지 제대로 제출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유죄를 피할 길이 없겠지요. 예. 검찰은 뭐 그 실세 의원이 누군지 알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박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이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요. 짐작이 가고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 12월 11일 문제의 그 김하영 씨의 오피스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날이 12월 11일입니다. 그날부터 12월 17일 오전 9시에 수서경찰서장이 그 허위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5, 6일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새누리당 측은 특히 아까 실명으로 이미 보도가 됐던 서상기 정보위원장, 권영세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제외하면 실제로 한두 명 정도의 분들이 그 당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 추정하는 데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예. 정치자들께서도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추정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인물이겠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게 실제 누구 명의의 번호다라는 거를 지금 기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해명도 좀 어설프게 했는데 어설펐죠. 네. 이게 검찰의 일종의 좀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상 공소 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찰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찍어내기 전후에 맥락하고 이 여당 실세위원의 실명이 가리워진 채 제출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유관할 겁니다. 그 당시가 아마 9월 11일 최동욱 전 총장의 문제가 확 불이 붙고 그런 시점입니다. 예. 실제로 이것을 보도한 그 조간신문의 기사 내용을 보면 최동욱 총장은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뒤에 쫓겨나가면서 이것이 가려워졌다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실명을 지워서 가려워진 채 제출했다면 당연히 공소유지에 대한 의지와 그러한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판결문에도 전 지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아마 핵심적인 저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하긴 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도 이제 안 내고 있는 자료, 특히 그 해당 실세 의원의 그 실명을 거론하는 자료를 네. 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겠느냐? 네네.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사회적 이슈가 가리워진 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검찰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검찰이 제출해야 됩니다. 저는 또 제출할 것으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정하는 실세 의원이 그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대목일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법원이 우리나라 사법부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직권주의라고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예.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공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철저하게 검사 그리고 그 상대방인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에 의해서 그 유무죄 판단을 끝내는 게 아니고 예. 의심이 되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입증을 해라. 이것을 제출해라라는 그 실체적 진실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유도하고 촉구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형사소송법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범균 재판장이 그냥 무죄를 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 실명을
가해운 채 제출했느냐. 그러면 이거는 쓸모가 없는 증거 아니냐. 예. 일단 증거로 제출한 이상은 김용판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지적했어야 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저는 지적을 해야 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서는 뭐 투입 거래에 대해서 검찰에 요구를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 그 점입니다. 예. 그 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명을 넣지 않은, 기재하지 않은 그 증거 자료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물론입니다. 예. 제가 만약 재판장이었으면 저는 했었을 겁니다. 예. 그 권영세 전 의원 지금 줄중 대사인데 그 당시 직책이 그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본부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그 확인차 알겠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이었습니다. 예, 여쭤봤습니다. 네. 관련해서 좀 특검과 관련된 얘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에 뭐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뭐 특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뚜렷한 결과물은 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물론입니다. 그냥 특검만 외치는 정도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여론에 좀 네. 질타 같습니다. 네네. 이 비판이 특검 많이 있죠. 당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수차례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 그밖에 뭐 여러 지도부들이 수차례 언급을 하고 있고 의원총회에서도 다짐도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당론임은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걱정하고 또 좋아했고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론이냐라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것이 이제 지난 연말과 지금까지의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당론이면 당론답게 진정성을 갖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조상훈 기자님이 아마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네. 예. 지금 뭐 당 지도부나 이런 쪽에 그 박 의원님께서도 좀 강도 높은 어떤 요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당 지도부나 민주당 전체가 이 특검 관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그거를 뭐 영어로 얘기하면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제 지렛대 이런 거죠. 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그 바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들어올릴 그런 지렛대, 레버리지가 필요한 건데요. 이건 뭐 큰 바위 정도가 아니라 꿈쩍도 안 하는 바위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검 문제는. 예. 그러려면 결국은 진정성을 갖고 이슈를 죽이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끊임없이 이 새누리당의 그리고 청와대의 민주당의 의사와 의지를 전달하고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재적소의 그냥 활용 수단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국회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를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예. 다만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전면 보이콧은 사실 이제 제1야당으로서는 뭐 부담이 가는 그런 선택 수단이긴 합니다만 부분 보이콧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하루의 일정 중에 오전은 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예. 오후에 좀 들어가고 또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있는 경우에는 뭐 위원장 간사 뽑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니까 하루 이틀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이 좀 언론에 부각이 되고 다시 또 그러면서 또 저쪽과 얘기를 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활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중요한 것은 한시도 잊지 않고 지속되게 이 특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속적인 의지 표명과 부분적으로 의사일정을 보이콧할 수 있는 전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 지난해 말에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그 당 대표 원내대표 사자가 합의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네네. 해석이 분분합니다. 판사 출신이니까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어떤 문건을 해석할 때는 그 문건이 만들어진 그 문건에 나타나지 않은 협상의 과정과 동기와
또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비하인드 스토리야 제가 알 길은 없고요. 다만 그 문건에는 그 특검은 추후 계속하여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새누리당은 논의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고, 대면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 그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합의의 실무자였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은 TV에 나와서, 그러한, 합의문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상한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예. 어찌됐든 그거는 분명히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문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구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 합의와는 별개로 지금 김용판 전 청장 그 무죄 선고 이후에 민주당이 제기한 사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셨는데 황교안 장관은 국민의 뜻이라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다시 사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입장인데 황 장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도 저는 혹세무민 한다고 그러는데요. 예. 새누리당 황우려 대표님도 판사 출신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야 검사 출신이니까 다 알 겁니다. 역대 11번의 특검 중에 무려 4번을 기소가 된 이후에 특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이 발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폐공사 파암도 사건이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 또 가까이 있는 디도스 특검도 이미 기소된 이후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심 판결이 났다고 그래서 특검을 못 하느냐. 저희들이 말하는 특검은 지금 채수사가 되지 않고 죄송합니다. 채수사가 되지 않고 의혹으로 남아 있는 부분 그리고 김용판 원세훈 씨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지적하는 입증이 부족한 그래서 보완 수사를 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해 공소 유지를 위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 즉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 얼마든지 보완 수사가 가능합니다. 예. 정홍원 총리도 같은 날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정홍원 총리도 검사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다 알고서도 이분들 예. 그냥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예.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게 특판을 하자는 게 아니라 특검이지 않습니까? 특판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없죠. 대한민국에. 예. 새누리당도 정부 입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지난 연말에 사자 합의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일 텐데요. 네. 새누리당과의 물밑 협상이 여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의되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담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된 이제 특위 그가 지금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특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또 투쟁 방안도 담고 그러한 것이 지도부에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좀 갖고 지도부가 대새누리당 협상을 하는데 저는 중요한 기준으로 저는 작용하기를 바라고요. 어떻든 지도부가 특검 카드 관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저희들이 오늘 김용판 무죄 판결에 대한 이제 토크 일종의 좌담의 토크를 합니다. 오후 3시에요. 국회에서. 예, 국회에서요. 네, 국회에서요. 그 자리에도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오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여 협상의 카드로 활용을 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그리고 법원에 부실하게 제출된 증거 논란과 관련해서 대전 서구울 지역구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